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전에까지요 저희가 욕구의 분류, 욕구의 개념, 욕구의 정의, 욕구의 의의, 식별하는 방법. 그래서 브래드쇼의 네 가지 욕구에 대한 어떤 구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의 분류 방법, 욕구를 식별을 하는 방법은 네 가지 설명, 브래드쇼의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욕구를 분류할 때 보면 그 많은 욕구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어떻게 1차적, 2차적, 3차적, 4차적 해서 하위 차원의 어떤 욕구, 상위 차원의 욕구, 범주별로 나눠서 분류하는 것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욕구 조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 조사는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과 욕구를 추산하는 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욕구 조사를 하면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욕구 조사를 통해서 사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또 그 원인에 맞도록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네 번째가 그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방법,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욕구 확인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욕구 확인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겁니다. 아까 욕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need, want,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삶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부족한 그 무엇, 그 어떤 게 바로 욕구라고 했잖아요.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근데 그 무엇이 바로 욕구에 관한 거예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의 결핍, 장애를 질적인 상태로 확인하고 표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 그다음에 음식, 또 개인의 건강, 개인의 소득,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욕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과 기술이 존재하는지, 이런 게 없는데 욕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왜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특정 상황의 사회의 조직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죠. 무엇은 이 많은 예를 들었던 거주지, 음식, 건강, 소득 이런 것들이 혼자의 힘으로 결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다수 집단이나 또는 소수지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를 문제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객관적인 정의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표시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욕구, 그거 있잖아 라고 그러면 우리 저 아래쪽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거시기죠, 거시기. 그 거시기 좀 주세요 하면 다 알아듣는다면서요, 전라도에서는. 아따, 거시기요. 거시기 좀 주소 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저녁 때 식당에 가서 거시기 주시오 그러면 밥 달라는 소리인 거고, 그 밥을 줬는데 또 거시기 주시오 그러면 뭐 막걸리나 뭐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과학적인 방법에서 욕구조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정의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거주지인지, 음식인지, 건강인지, 소득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욕구조사는 욕구 확인과 욕구 추산으로 구별된다라고 했었는데, 욕구 추산이라는 얘기는 뭐냐? 욕구 추산은 욕구라는 건 무엇이 필요한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필요한데? 욕구 추산은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묻는 겁니다. 욕구 추산 얼마나 필요한가에 관해서 양적으로 조작과 수렴하는 겁니다. 욕구는 아까 질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욕구 추산 양적인 부분입니다. 빈곤에 관한 부분이면 그래 좋아. 그러면 빈곤선을 정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성을 정한다든지, 빈곤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빈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부자도 나 아직도 부족해서 욕구가 아직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 아직도 빈곤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빈곤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빈곤층, 얼마 이상은 중산층, 그보다 얼마 이상은 부유층, 구별을 하는 기준선을 정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욕구추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추산은 박탈과 소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정선을 긋는 작업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욕구조사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느냐? 교재 선생님들 21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욕구조사의 내용은 대상 집단이나 지역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수집되어야 할 내용들을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자료. 두 번째,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 세 번째,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다. 이렇게 욕구조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 대상 지역의 특징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의 인구학적, 구조적 특징에 관한 자료, 연령 분포, 가족 수, 결혼 상태, 거주 기간, 직업 구성, 소득 수준, 빈곤 인구율, 주택 보급률, 범죄율 등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일반적 특성을 위한 자료로 모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는 대상 집단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만족도와 부족한 점들을 파악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대상 집단의 생활 상태에 관한 자료, 두 번째, 기존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 세 번째,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자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어떠한가를 파악해서 실행 가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정보 체계,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지역사회의 정치적 자원 등을 조사를 해서 활용 자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욕구조사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욕구의 확인 그리고 추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 방법의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조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기존 자료를 분석하거나 서베이 조사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회적인 자료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복지기관의 일반 서비스 이용 자료, 그 다음에 일반 집단에 대한 조사, 서베이라고 하죠. 필요 집단에 대한 조사, 주요 정보자에 대한 조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공청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선생님들 이제 21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에 기존 사회적 분석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216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회 자료 분석은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 자료 분석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2차 자료 분석 방법의 한 방법이다 설명을 하고 있죠. 각종 2차적 자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욕구조사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2차 자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분석, 또 한국도시연감,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구,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통계연구, 한국경제지표, 경제활동인구연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노동통계, 보건의료통계, 또 시도, 시군구 등의 각종 행정단위에서 조사한 정부 자료, 백서,
또 지역사회 연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책 자료,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도 정책백서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만드는 대한민국 2020 계획, 2050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기존 사회적 자료들을 분석을 통해서 욕구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방법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제약점은 뭐냐? 해당 지역 욕구조사에 알맞은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자료를 분해하거나 결합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마다 분류 기준이 달라서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이러한 작업 과정 시에 분석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자료 분석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자료 분석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때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부분들, 기존사회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행정기관이나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자료를 쭉 망라해서 보시는 거고요. 복지기관 서비스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니면 청소년,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발표한 어떤 많은 자료들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지역사회 내에 기존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기록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료는 지역사회 내 각 복지기관의 서비스별 수혜자 명단, 면접 기록표, 기관의 각 부서별 업무, 서비스 대기자 명단 등 이러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의 경향, 특별한 서비스의 수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 자료 분석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료의 비밀 보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밀 보장의 문제 때문에 자료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조사 방법보다 좀 자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복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사생활 침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각 지역사회 내의 여러 복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에 각 기관마다 자료의 기록 양식이 달라서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혜자 중심의 분석이 되기 되어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지역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편화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기관에서 얻은 자료들은 클라이언트, 사회복 서비스 이용자 대상에 대한 특성들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역사회 전체 문제로 보편화하기에는 성급한 보편화의 의무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일반 집단 서베이입니다. 일반 집단 서베이는 교재 2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 집단 서베이에 수집된 자료는 지역 주민에 의해 인지된 지역의 문제 및 요구되는 서비스 파악, 또 인지된 문제와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성 분석, 특별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체제 이적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및 장애물 파악 등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 서베이는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따라서 면접조사, 배포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표적 집단 서베이, 교재 218페이지 아래쪽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집단 서베이가 전체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거면 표적 집단 서베이는 말 그대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 집단의 욕구나 기존 서비스 이용의 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의견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 서베이 절차는 일반 집단 서베이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표적 집단 서베이를 통해서 일반 집단 서베이에서는 얻기 어려운 표적 집단들이 갖는 욕구, 또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에 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 집단 서베이를 통해서 얻은 자료는 그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표적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표적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주민 전체에 일반화하기 되면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는 교재 219페이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직원, 관련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지역 유지, 정치적 지도자, 행정관료 등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욕구조사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이 바로 주요 정보 제공자 서베이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사회 유지나 지도자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고,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큰 집단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은 첫 번째, 주요 정보 제공자, 즉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정치적 민감성이나 감정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선정하는 과정이 자의적일 수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골고루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그들과 접촉이 가능한 집단들만 대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제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입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는 교재 219페이지입니다. 중간 안에 보시면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 기존 프로그램의 평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나 욕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보통 사회복지사 아니면 기관의 종사자, 아니면 행정기관이 됐든 뭐 이런 기관에 계신 분들이어서 많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지역사회 기관의 활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전반 또는 개인의 재해 문제에 대한 원인 또는 배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몇 가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은 첫 번째, 서비스 제공자들은 표적 집단에 의해 인지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심이 없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인지된 문제들은 표적 집단의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제공자들의 문화적, 계급적 편향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 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로 수혜자들과의 접촉을 받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은 자료는 수혜자들의 의견만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될 서비스로 충족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지역사회 공청회, 기존 사회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마지막으로 공청회라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공청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주체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 그래서 그런 것들 발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지역사회 공청회는 미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알려드리고, 언제 열리는지, 어떤 주제로 하는지, 그 다음에 발표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시하면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나 참여 활동들,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계층 및 집단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집단, 기관별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다른 것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서베이 조사를 위한 사전 회의가 사전 준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복지기관 활동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지기관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의견보다는 몇몇 개인의 의견이 강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기대한 것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욕구조사에 관한 다양한 기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욕구조사에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조사된 자료들을 장점과 단점을 잘 구별을 해서 이게 지역사회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맞는지 그런 거에 맞는지에 대한 잘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해서 효과적으로 욕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욕구조사를 통해 사회자료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지는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욕구조사 방법을 통해서 욕구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 욕구조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욕구조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욕구조사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라 그러면 두 번째가 그러면 이러한 욕구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욕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기관의 그 서비스 대상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그게 어떤 문제점으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욕구가 생기는지 이 욕구 원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문제인지 지역사회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그 연령대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통계나 국가적인 통계나 아니면 지역사회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의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사회 변화 중에서도 뭐 요즘같이 뭐 산업사회 중에서도 뭐 3차 산업사회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급속하게 변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흐름이 지역경제가 뚝 떨어져서 갑자기 빈곤층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실직자가 늘어났다거나 그래서 어떠한 사회 문제가 생긴 그러한 많은 원인들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에 대한 마지막 기존 사회적 자료 분석의 방법은 이 원인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사회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만든 통계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 기관들, 우리와 비슷한 뭐 복지기관이 하는 자료들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일반 사회 대중 구성들의 일반 의견들을 모을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집단만을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행정관료에 있는 아니면 실무에 있는 전문가들의 그런 분들의 주요 정보 제공자들의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서비스 조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아니면 지역사회 공청회를 열어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분들과 함께 의견들을 모아서 원인을 조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조사를 했고 추산을 했으면 원인을 파악을 한 거잖아요.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이 뭔지,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뭐 객관성이 있는지, 뭐 신뢰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 분석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원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서비스를 그 욕구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으면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만 욕구 조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는 이렇게 그냥 자료 분석만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욕구를 분류하고 욕구에 대한 어떤 범주를 알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 대상 집단들, 무지역사회 많은 대상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를 아우르는 이 네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안을 내주는 것, 그게 바로 욕구조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욕구조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가조사, 사회복지조사론의 평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뭐 진행 방법이 뭐 이제 외부 평가를 할 거냐, 내부 평가를 할 거냐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총괄 평가를 할 거냐, 형성 평가를 할 거냐, 과정 평가를 할 거냐, 중간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평가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사회조사론에서 평가는 왜 하는지,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다음 시간에는 평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